이 과제는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또는 이주를 예정하거나 희망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장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제감이 높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한국 정주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교육자료방과 과제 해결 활동방 두 곳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방에는 메타버스 학습방, 자료활용방, 한국어 교육 학습방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은 e-learning 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준비, 한국 생활, 대학 생활, 지역사회 정주 등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강의 내용은 우리 지역 사회의 적응과 정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적 한국어 교육에 앞서 메타버스 수업 전 메타버스 이해와 활용법을 학습한 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총 10주차 과정 총 60강 각 30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외국인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단계에 맞게 총 3단계로 이주 준비 한국어 교육 단계, 이주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정주 한국어 교육 단계로 구성하여 이주민들의 생애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학습의 흥미와 현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초 한국어,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알면 좋아요 e-learning 콘텐츠와 이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주를 돕기 위한 e-learning 콘텐츠를 제작하여 메타버스 교육자료방에 탑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생활 이것만 알아도 A+. 오늘은 주요 법률과 규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강 주요 법률과 규정, 생활 속 법률과 규정, 두 번째, 법률과 규정 관련 어휘, 한국어 문법 활동, 과제 해결 활동 순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속 법률과 규정입니다. 생활 속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법률과 규정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경범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경범죄란 일상에서 저지르기 쉬운 비교적 가벼운 위법 행위를 한국에서는 경범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길에 침 뱉기 또는 새치기 등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침 뱉기 알고 있죠? 침 뱉기 그리고 새치기 줄을 서 있는데 내가 먼저 가려고 사이에 끼는 것을 우리는 새치기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수칙을 어길 경우 경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범죄는 말 그대로 가벼운 위법 행위, 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경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쓰레기 무단 투기입니다.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버리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분리수거하지 않고 버리거나 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쓰레기를 버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쓰레기를 무단으로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 장소에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보고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이 경산시에 신고를 하면 선생님이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포상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는 무단횡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길을 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는 행위를 우리는 무단횡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철도 건널목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즘 내가 빨리 가려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에 있는 것처럼 최근은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모두 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활 속 법률 규정. 그러면 우리 어떤 법들을 우리가 위반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법들을 지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또는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불법 촬영을 하고 있으면 112로 전화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감옥에 가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최고치가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죄에 따라서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벌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화관에서 무단으로 상영 영화를 촬영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내가 그 영화를 보는데 촬영을 해서 집에 와서 다른 친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을 우리는 저작권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을 저작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화가 나왔는데 내가 그 영화관에서 그것을 촬영해서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네. 자동차를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에 내가 불법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 우리는 위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곳이냐면요. 버스 정류소 10m나 소방시설 5m 이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나요? 선생님은 매번 불법 주정차, 범칙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잘 못 찾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버스 정류소 20m, 소방시설 5m 이내는 절대 차를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쓰레기 불법 투기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의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단속하는 시식 카메라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신고 포상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담배 꽁초 껌투기 시 벌금 3만 원입니다. 담배 꽁초,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나머지를 버리거나 껌을 씹다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많이 타시죠? 자,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타시려고 하면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요. 탑승 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헬멧은 잘 착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운전면허증이 없는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1인용입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에 친구들이 함께 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 할인도 있습니다. 내가 학생이면 우리 버스비라든지 여러 가지 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생활 속 법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학생 할인은 19세 미만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 할인이 적용이 되지만 대학생 여러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속 법률 규정 중에 우리 아까 전에 경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범칙금을 한번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빈집에 들어가면 벌금이 8만 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8만 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5만 원에서 8만 원, 그리고 길에 소변을 누면 3에서 5만 원, 시끄러운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3만 원입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 선생님 집에서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그랬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것이 한국의 법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길에서 소변을 누거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빈집에 들어가도 이렇게 범칙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 경범죄에 대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경범죄 중에서 쓰레기 투기가 36.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는 기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음주소란입니다. 여러분 음주소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술을 마시고 네, 소란을 시끄럽게 다니는 것도 하나의 경범죄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선생님 집에서 노래를 크게 불렀던 것도 경범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근 소란도 우리는 경범죄의 처벌을 받는 비율의 높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것들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2개 언어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주제에 따라 법이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어떤 법을 지켜야 하고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질서 규칙 관련 어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질서와 규칙에 관련 어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질서와 관련된 우리 어휘입니다. 그래서 질서, 규칙을 지키다, 질서, 규칙을 어기다, 어기다는 위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다,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질서와 규칙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질서, 규칙을 지키다, 질서, 규칙을 어기다, 위반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다,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공동주택에서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다, 층간소음, 아이들이 뛰다, 애완동물을 키우다 라는 것이 공동주택에서 질서 규칙 관련된 어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층간소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파트에는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또는 콩콩콩콩 소리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에서의 질서와 규칙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자, 이번에는 운전할 때 이야기입니다. 운전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전벨트를 매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법규를 지키다, 신호를 위반하다, 과속을 하다, 범칙금을 내다, 유아용 카시트를 안치다 라는 것들이 우리 질서 규칙 관련된 어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안전벨트를 매다. 아시죠? 운전할 때 여러분이 차에 탈 때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고요.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고요. 신호를 위반하다. 빨간불에서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빨간불에서 갔을 경우에 우리는 신호를 위반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과속을 하다. 과속이라는 것은 속도를 더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요. 속도가 30km예요. 30.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35 또는 40으로 갔다 하면 과속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범칙금을 내셔야 하고요. 아이들은 유아용 카시트에 앉혀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운전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질서와 규칙 관련된 어휘입니다. 자, 오른쪽에서는 거리에서입니다. 거리에서 우리는 어떤 질서와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른쪽으로 걷다. 그것을 우리 우측 보행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오른쪽으로 걸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줄을 서다, 줄을 쓰셔야 되고요. 새치기를 하다, 새치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줄을 서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횡단보도로 건너야 합니다.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입니다. 여러분, 금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침을 뱉다는 것도 거리에서 지켜야 되는, 침을 뱉지 말아야 되는 것도 거리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거리에서 관련된 규칙들 읽어볼까요? 오른쪽으로 걷다, 줄을 서다, 새치기 하다, 횡단보도로 건너다,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다, 침을 뱉다 이런 것들이 질서 및 규칙 관련 어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종 표지판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자, 우리 횡단 금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무단 횡단 금지를 나타내고요. 쓰레기 무단 투기 절대 금지 계속 나왔었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 낙서 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낙서는 우리 메모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우리 메모 중에서 중요한 메모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는 메모들을 우리는 낙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우리 도서관 책은 공공,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책을 보면서 줄을 긋거나 또는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낙서 금지 표지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흡연 금지,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지켜야 되는 질서와 규칙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통제 금지,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장소에 내가 들어갔을 때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는 통제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 금지,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되고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도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거 아시죠?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전자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앞, 옆, 뒤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다, 매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입니다. 안전모 착용입니다. 여러분, 안전모는 안전을 위해서 쓰는 모자입니다. 어디에서 안전을 쓰는 모자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일하는 현장에서요. 네, 위에서 물건이 떨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머리를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한 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규칙이고 이런 표지판들을 잘 아셔야지 한국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자, 오늘 배운 어휘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생활 속 법규라는 주제로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러닝 강의가 끝나면 메타버스 안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배운 어휘를 사용해서 생활 속의 법규를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국어 문법 활용입니다. 오늘 배울 한국어 문법은 기 마련이다, 은타세, 는타세라는 문법입니다. 자, 우리 기 마련이다, 은타세, 는타세는 한국 생활에서 아주 잘 사용하는 표현들이니까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 마련이다입니다. 기 마련이다는 형용사, 동사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다, 가기 마련이다. 작다, 작기 마련이다. 자, 언제 이야기를 할까요? 네, 당연한 현상, 일반적인 거, 보통 결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 마련이다, 기 마련이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에서 한번 기 마련이다 표현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 마련이다. 윗사람이 질서를 안 지키면 아이들도 어떻게 될까요? 네.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일반적인 거, 어른들이 질서를 안 지키면 당연히 아이들도 질서를 안 지키겠죠. 그래서 당연한 현상, 일반적인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몸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거, 일반적인 거 한번 대답 한번 해볼까요? 몸이 아프면 네, 고향 생각이 나기 마련이죠. 맞죠? 여러분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몸이 아프면 고향에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 마련이다는 당연한 생각, 일반적인 보통의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럼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말을 빨리 못해서 걱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땡땡땡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네,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아주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말이 늘기 마련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 마련이다는
어떤 것이 당연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비마련이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법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은 탓이다, 는 탓이다 또는 엔 탓이다입니다. 우리 탓은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국어 말하기에서 많이 쓰거든요. 자, 문장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살이 찐다. 자, 살이 찌는 이유가 왜? 스트레스, 스트레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탓에 때문에 살이 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탓은 이유를 나타내는데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해,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의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뭐 탓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어 공부를 못하는 건 땡땡땡 탓. 그래서 형용사, 동사, 명사에서 모두 다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왜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지셨어요? 그랬더니 떨어지다라는 부정적 결과입니다. 또 대답을 합니다. 처음부터 땡땡땡 떨어졌어요. 무슨 탓에 떨어졌을까요?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우리 문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지셨어요? 아, 처음부터 안전벨트를 안 맨 탓에 떨어졌어요. 자, 우리 외국인 친구들 중에 운전면허 시험을 쳐본 친구들이 있나요? 네. 뭐 운전면허 시험을 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안전벨트를 안 맨 탓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제 면접 잘 봤어요? 면접 시간에 늦은 띵띵띵 망쳤어요. 망치다는 건 잘 안 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망쳤어요. 부정적인 이유가 뭐 때문에? 면접 시간에 늦은 탓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뭐는 탓에 뭐뭐은 탓에 탓은 어떤 이유의 부정적 결과를 이야기할 때 우리 탓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17강 주요 법률과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세한 공부는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